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또 다른 것은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었는데요. 이것은 본회의 상정 3시간을 앞두고 전격 철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좀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요? 금방 브리핑할 거야. 금융위 관련된 논의가 맞았나요? 관련한 거 바로 할 거야. 예. 금융위 설치는 약간 시기상조다 이런 대화가 좀 오고 있었던 건가 싶어서요. 아니 뭐 시기상조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전에 좀 논의가 됐었던가요? 오늘 오전에 회의가? 아니 지금 뭐 긴급하게 서로 연락해서 의논한 건데. 긴급하게. 당정되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 소비자 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의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자, 한국일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탁상 공론 추진 금융위 금감원 쪼개기 결국 접었다. 접었던 이유가 이 탁상 공론으로 추진했었기 때문에 금융위 직원들 반발 심했죠. 금감원 직원들 아직도 검은색 상복 입고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본회의 상정하기 3시간 전에 접었다. 없었던 일로 하겠다. 물론 나중에 다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추진할 시점을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회의 3시간 앞두고 예정에 없던 철회를 했다. 탁상 공론으로 거의 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논의도 거의 하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대선 공약 자체를 아무런 검토 없이 제시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검토가 상당히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기한 연장 협상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그걸 만약에 민주당이 뒤집지 않았다면 네. 아마 지금쯤은 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같은 것들이 진전이 돼 있을 거예요, 국회에. 네. 근데 그걸 뒤집는 바람에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그 내용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때 그 합의를 뒤집지 않았다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그걸 같이 넣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여야가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지금 철회했다는 건데, 언론 표현이 철회인데 지금 한정혜 정책위의장 얘기하잖아요. 네. 속도 조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완전 철회냐, 속도 조절이냐?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한 10월이나 11월쯤 가서 다시 또 들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네네. 저는 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이것도 뭐 처리하기 몇 시간 전에 당정대가 협의해서 이거를 이번에 안 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한국일보 표현대로 완전히 접은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정말 이 배경이 무엇인지는 현장 기자들이 좀 더 취재해봐야 정확한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부 조직 개편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만큼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자,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송차가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공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함이고요. 85일 만에 법원에 출석하는 거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의 중계도 허용했는데요. 생중계는 아니고요. 녹화 중계를 통해서 허용을, 내부의 상황들을 볼 수 있게끔 허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에 출석할 때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호송차로 이동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잠시 뒤면 공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변호인단도
법정에 입장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에 첫 법정 출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출석했다라는 부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 김광삼 변호사 오늘 재판이 어떤 재판인가요 구체적으로? 일단 그 이제 체포 저지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지시를 했던 이제 직권남용 관련된 재판이고 또 오늘 이제 보석 신문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첫 재판 때 이제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이제 첫 재판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참석을 한다고 이렇게 이전에 미리 의견을 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재판에 참석하는데 아마 이후에는 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보석 신문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석 신문은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왜 보석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직접적으로 아마 의견을 진술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던 금융위 금감원과 관련된 금융조직 개편을 왜 철회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보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된 것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개편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오늘 조간의 일부 신문에는 실렸더군요. 그러니까 2억 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했다. 그 임명을 했다는 이유는 이 조직을 없앨 생각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고 권대영 부위원장 포함해서 금융위를 그동안 수차례 칭찬하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렇게 칭찬하는 조직을 없애고자 했겠느냐 라는 분석들도 오늘 신문에 좀 실렸더군요. 조규현 변호사는 이런 분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원래 예정된 정부 조직법 그 개정안에 의하면 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고 네. 그 금융감독위원회 안에 근데 그 금감원을 포함한 소비자보호원 등 4개 원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임명된 자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원래 현상을 유지한다. 이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건 아닌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대선 공약이었고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만든 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탁상 공론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성된 이 개편안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뭐 결렬되긴 했습니다만 야당도 받아들였던 거 아닙니까? 뭐 그때 뭐 합의가 원만히 진행됐다면 통과됐을 법안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합의는 결렬됐고 이 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트랙 가야 되는데 6개월 이상의 이 혼란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비상계엄 내란에 따른 어떤 경제의 회복이 필요하고 또 통상 관세 협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조직 개편 문제로 계속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여당으로서 또 정부로서는 방치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어서 그래서 일단 현행 체제로 가면서 네. 추가적인 어떤 논의를 통해서 또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후 과제로 남겨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이 이제 앞으로 필리버스터를 거치고 강제 종료가 되고 법안 표결이 되는 그 과정 4박 5일 동안 아마 도미노처럼 벌어질 예정입니다.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가 되고 그리고 금융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